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인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점진적 과부하와 디로딩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근비대와 스트렝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훈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말은 훈련 자극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말인데요. 훈련 자극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바로 점진적 과부하를 의미합니다. 훈련에서의 볼륨, 강도, 빈도의 증가는 점진적 과부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전보다 더 좋은 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초보자이고 적당한 무게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주신다면 근성장과 스트렝스 향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흔히 뉴비 게인이라고 말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근력 향상의 폭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자세만 괜찮다면 계속해서 무게를 늘려나가는 것이 이 뉴비 게인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너무 자극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스트렝스도 같이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초보자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지점을 지나 중급자나 고급자가 된다면 장기적인 계획 혹은 루틴을 통해서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자에서 중급자로, 중급자에서 고급자로 가기 위한 비법은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게, 세트수, 개수를 금방 올릴 수 있지만 중고급자에게는 개수와 세트수만 늘릴 수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발전은 더뎌질 것입니다. 또한 경력자가 될수록 같은 볼륨으로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제가 말하고 있는 과부하의 올바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훈련을 실시하면 1단계인 피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회복을 하며 3단계에서 초과 회복을 해서 이전보다 더 강한 운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과한 훈련을 한다면 아래의 빨간 그래프처럼 과부하를 적절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한 훈련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상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스트렝스 향상이라면 무게를 올려나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근비대라도 무게를 올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게를 올리는 것이 근비대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서 커진 근육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근육입니다. 따라서 근비대는 결과적으로 스트렝스의 향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자주 무게를 올려야 하나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매 세션 올리는 것이 좋고 중급자는 매 주마다, 고급자는 매 달마다 증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의 강의에서 근비대와 스트렝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강도와 볼륨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강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매 세션을 고중량, 고볼륨으로 훈련을 진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피로가 누적되고 퍼포먼스도 떨어질 것이며 부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로를 줄이고 볼륨을 늘리며 과부하를 할 수 있을까요? 피로를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두 번째는 영양, 세 번째는 디로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의 강의에서는 세 번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 영양은 적절한 잉여 칼로리 섭취가 핵심입니다. 디로딩이란 운동의 수행 능력이 떨어졌을 때 보통 7일에서 10일가량을 적당하게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다음에 있을 운동 세션에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선수들이나 코치들은 운동 세션 안에 의도적으로 훈련 강도나 볼륨을 줄인 디로딩 기간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훈련을 계획하실 때 의도적으로 디로딩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디로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과부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로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피로를 줄여나가면서 퍼포먼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피로 모델에 따르면 피로가 쌓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비대나 스트렝스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면 근육 외에도 뼈와 협력근에도 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면 통증과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로딩을 통해서 협력근과 각종 힘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로딩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다음의 질문에서 한 개의 질문의 예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예라고 말씀하셨다면 디로딩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디로딩을 훈련의 어느 지점에 넣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륨 훈련, 디로딩, 강도 훈련 순서. 두 번째는 강도 훈련, 디로딩, 볼륨 훈련 순서. 첫 번째는 근비대로 8에서 12에 가능한 무게와 7에서 9rp로 근육분당 16세트씩 진행. 디로딩 3에서 6회 가능한 무게와 8에서 10rp로 근육분당 10세트씩 진행.
두 번째는 3에서 6회 가능한 무게와 8에서 10rp로 근육군당 1세트씩 진행. 볼륨 블럭과 강도 블럭의 사이의 강도로 근육군당 13세트, 6에서 12회로 6에서 8rp. 8에서 12회 가능한 무게와 7에서 9rp로 근육군당 16세트씩 진행. 그러면 디로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로딩은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보자는 매 세션마다 무게를 늘려왔다는 가정하에 디로딩 중에는 총 무게의 10%만 줄여도 훈련이 쉽게 느껴질 것이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고급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를 늘려가면서 개수는 줄이다가 디로딩을 하고 증량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게는 고정시켜 놓고 개수를 늘리다가 디로딩을 한 뒤 목표 개수에 도달하면 증량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피로를 관리해가며 가장 많이 쓰는 점진적 과부하와 디로딩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점진적 과부하와 디로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비대와 스트렝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 과부하를 해야 하며 피로를 잘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수면, 영양, 디로딩이었습니다. 수면은 최소 7시간을 권장하고 영양에서는 적절한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로딩의 방법은 초보자와 중고급자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보자는 무게를 계속 올려나가면서 개수를 줄이고 디로딩을 한 다음 증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중고급자의 경우엔 무게를 늘려가면서 개수는 줄이다가 디로딩을 하고 증량을 하는 방법과 무게는 고정시켜 놓고 개수를 늘리다가 디로딩을 한 뒤 목표 개수에 도달하면 증량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점진적 과부하와 디로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